자, 됐나? 첫 번째 단락. 됐죠? 자, 요 놈은 6문제가 실렸죠. 6문제가 실렸는데, 5문제군요. 5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모두 다 60% 이상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몇 개 맞는가 한번 체크해보자고. 자, 네, 볼게요.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답니다. 개념어 나왔다는 거 눈치챘죠?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권리 능력이 뭐냐면, 무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 무슨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 그 자격이 바로 권리 능력이래요. 사람은 갖게 된답니다. 권리 능력을 갖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 무조건 권리와 능력을 갖는군요. 의무를 갖는군요. 생존하는 내내 보유. 그러면 뭐냐면 생존하는 내내 보유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갖고 내내 보유하는 거네. 포인트가 되는 건 저절로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내 갖네요. 그죠? 뭐가? 권리와 의무가. 그리하여 사람이라는 건 재산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라고 그랬죠? 재산의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그러면 재산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권이니까 이게 이렇게 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는 의무죠? 의무를 지기도 한답니다. 앞에 했던 말 반복이네요.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저절로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를 지기도 한다. 이거네. 했던 말 반복이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그러면 단체에 대한 개념이네. 단체는 사람들이 결합한 것을 우리가 단체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그러면 전제사항이죠. 그죠? 먼저 제시해야 하는 건 조건을 갖춰야만이야. 그렇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네. 법으로서, 그러니까 의로서니까 뭐냐면 요게 수단과 방법이죠.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여된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방법으로 부여된답니다. 뭐가? 권리 능력이 부여되나 봐. 근데 전제사항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인격이구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단체도 취득할 수 있다네. 무엇을? 법인격을. 이거겠네. 그죠?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단체도 뭐냐면 권리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그 권리 능력이 법인격이라고 했으니까 갖게 된대요. 이거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면서 뭘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가졌죠? 권리 능력을 갖는데요. 그러면 단체도, 사람의 구성인 단체도 뭘 갖냐면 법인격을 갖는데, 그럼 법인격이 뭐냐 했더니 바로 권리 능력이 법인격이래요. 권리 능력은 또 뭔데?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단체 중에는 그러면 여기 중에서는 이렇게죠. 뭐뭐에서는 하면 여기가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죠. 설명 대상이 요거지. 단체는 이거죠. 그냥 지우고 단체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대요. 그러면 구성원과 구별되고요. 독자적인 실체를 존재한대요. 뭐가? 단체는.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둬야 되고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러면 단체 중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는 거야. 100%는 아니야. 단체 중에는요, 일정한 목적을 갖고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운영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 탈퇴 없이도 존속하는 단체가 있대요. 그 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사단이군요. 사단. 그러면 사단이 개념 정의가 됐으니까 이거네. 일정한 목표를 갖고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운영기구가 있고, 가입과 탈퇴와 관련 없이 존속하는 단체. 네 번째, 이걸 사단이라고 하나 봐요. 사단 정의했고,
자, 이래 사단이나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사단성이 뭐겠어? 아까 바로 위에 있던 거였죠. 뭐였냐면 사단성이 뭐였냐면 여기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해야 되고 독자적인 실체가 존재하고요. 운영기구가 있고 가입과 탈퇴 없이 존속하는 거. 그죠? 이게 사단성이래요. 그러면 사단의 구성원은 다시 사원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보면 계속 개념 정의가 나오네. 사단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사단성,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 여기 아까 위쪽에 법인격이 생기려면 일정한 조건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있잖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게 나왔네. 일정한 요건이 바로 이거였네. 그죠?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요게 바로 일정한 요건이었네. 그 위쪽에 있는 일정한 요건에 딱 올려야겠죠. 첫 번째 단락에 여기다 올려야겠죠. 일정한 요건.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법으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며. 그게 뭐였어?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되는구나. 법인으로 등기되면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이 생긴대.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뭐라 한다? 사단법인이라고 한대요. 반면에 사단성을 갖췄다는 건 일정한 운영기구가 있고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갖추고 이거 있었잖아. 그러면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재하지 않는 사단은, 그러면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는 사단은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래요. 오호, 그래. 그러면 사단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이겼네. 요렇게 읽어도 상관없겠죠. 사단법인은 바로 뭐 있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고요.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를 받지 않는 거군요. 다시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쳐도 되겠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이렇게 쳐도 되겠죠. 그죠? 어느 쪽에든 짝을 주면 되니까. 사람과 법인만. 사람은 무조건 권리 능력을 갖고, 법인은 아까 전제사항이 뭐야? 등기로,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되죠.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답니다. 그럼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사람과 법인이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좀 다르대요.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그러면 사단법인의 빚은 이거겠죠?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법인격을 가졌으니까 법인격은 권리야. 이 법인이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 어떤 권리가 있으면 어떤 의무를 진단 말이야?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진 건 법인이지 그 안에 든 사원이 아니라고요. 법인이 만약에 빚을 5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원들이 100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법인만 갚아야 되는 거네. 그죠? 왜냐면 법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였으니까. 다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많이 틀렸을까?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자, 회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했네. 그럼 아까 위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 뭐냐면 사단법인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단법인은 어떻게 써? 법인격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단법인처럼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다면 사단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일정한 기구를 가져야 되고 뭐 존속하고 가입과 탈퇴와 한 것이 존속하고 이런 거.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법인격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야?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네. 앞에서 읽은 걸 따져보면 얘도 법인이니까 법인이 진 권리와 의무는 그죠? 가진 권리와 그 다음에 가진 의무는 법인이 해결해야 되죠.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 나올 수 있는 주식회사는 구성되어 있다. 그죠? 뭐냐면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종의 사원이겠죠? 그죠?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그럼 뭐야?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지분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했답니다. 전체 돈을 다 낸 거예요. 회사 돈 다. 그 다음에 설립할 수 있답니다.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네요. 그죠? 근데 그 주식은 어떻게 해서? 그 비율을 100% 가져야겠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거야. 그럼 갖추지 못한 법인을 인정했구나. 그죠? 그러면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은 하나지. 그죠? 좀 이상하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둬야 하는데 한 명이죠. 그럼 운영기구는 여러 명이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요것도 좀 걸리네. 그죠? 그러면 맞네. 이 말이 맞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죠. 예를 들어서 이 사단성을 갖춘 것도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은 갖췄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독자적 실체로서의 존재한다. 이건 있잖아. 그죠? 회사가 설립됐으니까 일부는 되는데 일부가 안 맞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을 만한 것을 인정했대. 또 여러 주주가 플러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1인 주주였죠. 1인, 한 명이 설립한 거, 한 사람이 요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여러 명이었는데 막 사고팔고 하다가 결국 한 명만 남았대요. 결국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요 두 번째, 두 개를 다 얘기했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설명 대상은 1인 주식회사죠. 1인 주식회사는 뭐냐면 여기에 1인 주주가 회사를 설립한 경우, 두 번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팔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써? 결국 한 사람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걸 1인 주식회사라고 한대요. 설명 대상은 다시 1인 주식회사죠. 그러면 1인 주식회사는 이렇게 되는 거지?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명이니까 주주 중에 대표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주주는 한 명이잖아. 걔가 대표이사가 되겠죠.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면 했네. 그러면 바로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대요. 그럼 바로 뭐겠어? 거기 어디서 이거? 대표이사 같은 게 하나의 기관이겠네. 그죠?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집니다. 이거 회사가 하는 거지, 법인격을 부여하는 회사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사람은 늘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린대요. 법인은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서니까, 여기는 여기가 자격이나 신분, 지위죠.
독립된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진 경영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면 어떻게 여러 주주의 대표들이 운영기구를 둬서 운영하는 건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주주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얘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마치 뭐처럼 보여?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였네요.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그럼 어디 또? 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또 의로서니까 요건 자격이라고 그랬지. 자격, 신분, 지위라고 그랬어.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답니다. 이게 개인으로서의 권리 능력인지 법인격의 법인격인지 그게 혼돈될 때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상법상 회사는요 이사들로 이루어져야 돼.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진행의 의결기관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이사들이 이루어진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업무 집행을 한대요. 이사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뭐 이러나 봐.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 그러면 회사는 이사회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그 중에서 몇 명, 한 명 뽑는 거야. 그래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랍니다. 대표이사는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이사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답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은 이사회고 이사회에서 한 명은 대표이사고 그것이 하나의 기관이래요. 됐죠? 그 다음 그 사람의 돈과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될 테고 그 사람이 주주총회를 열면 혼자서 결정하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의 월급이나 이런 걸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 결정하는 거잖아. 말이 이사회지 여기는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이죠. 한 명. 주주총회도 전체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한 명. 그럼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올바른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모습이 아니겠지?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죠? 대표이사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일 거 아니야? 물론 한 명이니까.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법인은 이제 회사를 얘기하죠. 회사. 그래서 얘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법인격을 갖으니까 권리와 이 의무를 가졌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졌으니까 법인에서 빚을 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사원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얘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빚을 지는 건 법인이 한다면 이익을 생기면 누구 거야? 법인 거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그 1인 주주한테 다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면 되니까.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진답니다.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럼 이런 거야. 자, 1인 회사가 있어요. 자, 1인 회사가 있고, 여기 거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A, B, C, D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이익이 생기면 좋은데 이제 빚이 생기는 거야. 빚이 막 생깁니다. 그죠? 돈을 여기다 여기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인이 어떻게 했어? 1인이 돈 5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 그죠? 그럼 만약에 회사 가지고 있으면 각각 주면 되죠. 근데 이건 내 돈이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사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자기 돈이라 하면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 책임이 없죠. 회사의 책임이지 자기의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돈이 있어도 돈을 안 주고 나 파산, 나 돈 없어, 회사가 파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멀쩡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죠? 다음 마지막 단락 네 번째 하고 문제 도전. 자, 마지막 단락 한번 해볼게요. 그 앞 단락까지 뭐였냐면 1인 주식회사인 경우 문제가 생긴대요.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관계라는 건 뭐냐면 1인 기업이죠. 1인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이거 얘기하는 거네.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그러면 요거 별표 땅 쳐야겠죠. 또 예외적 또는 다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한대요.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한답니다.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한다는 건 회사는 있고 이 주주는 뭐야? 1인 주주죠. 1인 주주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인 주주면 난 주주야. 나는 뭐야? 이사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동일시해버린대요. 못 도망가게. 그죠? 그게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이래요.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원래 법인격이 있으니까 사원이 책임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1인 주주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그 사원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그죠? 일시적으로. 그죠? 근데 그걸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대요. 법률은 이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뚜렷하게 법 규정은 있는 게 아니네. 법원은 권리남용 조항을 끌어들여 이것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뭐냐면 권리남용 조항, 그죠?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썼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거를 끌어들여 받아들였대요.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돼서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거랍니다. 그럼 한 명이 모두 다 회계를 하고 주주총회도 한 명이 다 했고 이사회도 한 명이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명에게도 책임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가 봐. 그게 법인격 부인론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5문제 중 4개가 60% 이상이라는데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 잘 맞췄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맞죠? 사단성이 있다는 건 일정한 운영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 그죠? 주주가 뭐가 되는 거야? 사원이 되는 거지.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 맞죠? 사단, 즉 법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이게 일종의 권리니까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사단법인의 법인격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사단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건 뭐야?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이게 뭐예요? 요게 뭔데? 권리 능력이죠? 그죠? 요게 권리 능력이죠. 땡. 그래서 5번인가? 네, 그러네. 다음. 윗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대표이사가 기관이 된다고 했죠. 그죠? 정답이네. 그 다음에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가져야죠. 그죠? 주식회사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의결기관이죠. 업무집행 의결기관이 이사회고, 그 다음에 이 보수를 결정하는 데는 어디야? 주주총회에서 해주는 거죠. 바뀌었네 이거. 3사가 바뀌었어. 3사가. 주주총회가 보수를 결정하는 거고,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의결기관이고,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한 명만 남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A, B, C, D의 문맥이라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요거는 돌아다니니까 다 맞췄더라고요. 마지막 것만 2만 볼게요. A, B, C, D 2만 볼게요.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답니다. 이익이 회사에게 안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죠? 이익이 회사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허울만 남았다 이 얘기야. 회사 내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 없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해도 권리 능력은 누릴 수 있게 되죠. 이게 법인격이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회사로 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니은은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이네. 법인격 부인론은 1인 1기업 1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자,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래 경영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이 회계니 뭐니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고,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 이게 틀렸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법의 개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야. 거기 없어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권리남용 조항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이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땡. 법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격 부인론의 그다요. 이거 어디가 틀린 거야, 이거? 어딨어? 이거라.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여한다고요? 이거 뭐야? 회사의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것이 아니고 회사죠. 회사. 특정한 거래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 이거 이렇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야. 그죠? 다 회사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아니야? 이건 너도 책임 있어.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의외로 많이 틀렸네. 그죠? 가장 적절한 것.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이 뭐야? 어디냐? 갖춘다고 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고 그랬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라는 건 1번만 있었더라고요. 겸비한다는 건 두 가지를 갖는다 이런 얘기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비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구비하면.